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3일 마감 시장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은 계속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좀 약화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이슈도 계속 불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통으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이오 쪽 섹터 계속 특정 섹터, 특수 업종, 특종 종목들 위주로만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시장에 돈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과거처럼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투자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움직임들 때문에 굉장히 폭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종목에 이제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상승폭이 뭐 큰 종목들, 뭐 신고가 종목들, 신저가 종목들 보면 신저가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면서도 신고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저가 종목을 팔아서 신고가 종목을 사는 거죠. 기관 투자자들은 어차피 수익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게 기업이 좋으냐 나쁘냐 따질 새가 없습니다. 예. 돈이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그냥 돈으로 밀어붙여서 올라가는 것들은 계속 사서 올리고 떨어지는 것들은 계속 정리해서 결국 내 포트 수익률이 좋아져야 되는 거니까요. 기관 투자자들은 1%라도 포트 수익률을 올려놔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보너스를 더 받든 월급을 더 받든 그런 메커니즘으로 주시장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곤란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계속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들은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이걸 팔아서 사야 되나? 근데 또 나중에 사면 기관 투자자들은 또 그거 수익 실현하고 또 나가고 이러면 계속 엇박자 내다 보면 이제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치주로 배당주 투자를 해서 계속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기술주나 어떤 테크니컬하게 매매를 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립을 잘 하셔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신저가 종목들인데요. 최근에 이제 라더견 사태 이후 나왔던 이제 이 성광, 그 다음에 삼천리, 대성홀딩스 끝없이 이제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할 때도 천국의 계단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지옥의 계단이 돼버린 거죠. 예,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 뭐 하름지주나 다우데이터나 세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익이 기반되어서 움직임을 줬는데 이제 요 종목들은 이익조차도 영업이익조차도 이제 좀 약한 거죠. 예. 뭐 그렇게 나쁘다라기보다는 좀 성광 같은 경우도 지금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 대비해서는 특징적으로 대비했을 때는 이익이 지금 시가총액 1,500억짜리가 당기순이익 150억. 근데 이제 얘가 뭔가 이익이 막 급격히 좋아졌다, 급격히 나빠졌다는 이런 기술주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어마어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 둔화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좀 플랫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역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경기에 좀 민감하겠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이제 경기의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주가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주가가 이미 이제 너무 폭등했다가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갔다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이 누가 수급적으로 컨트롤 해주는 컨설러 타워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과거의 주가를 보더라도 작전이 들어오기 라더견 사태가 나오기 전에 뭐 10,000원 정도 선에서 움직였던 주식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겠다. 이제 9,000원대, 뭐 10,000원대로 가버리면 또 이제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삼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5만원, 6만원, 7만원 하던 그런 기업이 지금 11만원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누가 잡아줄 가능성이 좀 낮을 수도 있는 거죠. 대성홀딩스. 마찬가지 6,000원, 16,000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지금 성광이 86, 삼천리가 78, 대성이 88, 서울가스가 85, 하림지주는 이제 어떤 정지가 된 거니까 요 네 종목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거의 80%에서 78%에서 85%, 88 최대 85, 88, 78, 그럼 78에서 88이네요. 78에서 88% 빠졌으니까 이제 다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악성 매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 가격이 다 빠졌냐 안 빠졌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가격에 산 사람들이 물량이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대로 있겠죠.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 남아 있겠죠. 그럼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우선 첫 번째 배당이 나오느냐. 배당도 안 줍니다. 지금 보시면 0.3%, 0.8% 같이 주고 배당 주면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 배당도 지금 별로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배당금 한번 뒤져볼까요? 얼마 나오나? 배당 수익률 그래도 지금 과거 가격 대비 작년 가격 대비해서 이 정도면 지금 가격에 만약에 산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에 산다면 그래도 한 1.5% 나오네요. 성광은. 그 다음에 삼천리는 지금 가격에 산다면 3,000원이니까 얘는 뭐 그래도 한 어느 정도 나오고요. 대성홀딩스도 250원이면 160원 한 2%대 서울가스공사 DPS 7,000원 700원 2%. 그러면 한 지금 사는 분들은 한 2% 정도 내외 이제 배당을 전후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 사신 분들 이제 지금 가격대가 아니라 성강을 뭐 5만원, 10만원 사신 분들, 삼천리를 20만원, 30만원 사신 분들, 대성홀딩스를 뭐 3만원, 4만원, 5만원 사신 분들은 그때는 이제 배당이 뭐 1% 미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가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제2의 라다겐 사태가 한 번 더 일어난다는 것도 전무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린 사람들이 이제 계속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고민을 하면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이제 손절매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손절매 물량을 계속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손절매를 누군가는 받아서 작전을 한 번 더 할까라고 생각하는 누군가는 어떻게든지 싸게 사겠죠. 그러면 살려는 사람들은 굳이 무리하게 비싸게 주고 주식을 살 생각이 없고 팔려는 사람들은 계속 고민되고 매일 신저가를 가니 이제 이런 현재 상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굳이 뭐 이 주식을 사야 할 이유를 좀 찾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또 신규로 그래도 한번 베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신규 베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반드시 손절 라인은 지켜야 되겠죠. 그 손절 라인이 이제 이탈되는 거는 이제 끝없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여기서 한번 나올 이게 모든 사람들이 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걸로 인한 기술적 작전 비스무리하게 뭐가 들어오면서 너도 싸고 나도 사고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일시적인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는 한번 단타로 들어갈 때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뭐 공매도도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이 네 종목은 뭐 총체적인 난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얘네 기업들이 뭔가 이슈가 있어서 움직였던 것도 아니거든요. 다 특징적으로 수작업으로 인해서 탁탁탁탁 계단식 올라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역시 지난주나 이번주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대신에 차이점은 이제 계속 지옥의 계단 계속 한 칸씩 내려가고 있다. 이 끝이 어디일지 전혀 예측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요걸 교훈을 삼아서 이제 앞으로 우리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주식이든 이 주식이든 저 주식이든 어떤 이름을 가지든 재무적으로 내재 가치를 잘 파악하고 배당 수익률도 점검하고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실적으로 내부자들 대주주의 지분 가치도 잘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볼 게 많죠. 오늘도 이제 이렇게 좀 점검을 하면서 주식시장의 어떤 흐름을 계속 동태를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특징적인 게 하나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떨어지면서 어제 오늘 이제 항공주들이 좀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원화가 강세되면서 리스비가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가 절감되는 그런 일거양득 일석이조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항공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해외여행객이 많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박자가 항공주 쪽에서 탁탁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항공주 수익률을 한번 체크하려고 모의 투자 가격을 적었는데 대한항공이 이제 뭐 거의 올라왔고요. 아직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게 하나가
진에어가 아직 조금 한 10%대. 그 다음에 제주항공이 13%대. 에어 부산이 22%대 빠져 있네요. 에어 부산 정도 요런 거 한번 예, 변동성이 좋죠. 에어 부산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에어 부산이 한 요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얘기 들어서 이제 거의 더블 됐죠. 예, 더블 되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목 받고 다시 이제 합병 이슈 또 있죠. 합병 이슈까지 있으니까 에어 부산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